조갑제닷컴 애독자님, 그리고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말씀 많던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정부가 확정을 했습니다. 다만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유엔 아동기금의 북한 아동 임산부 의료 영양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 세계 식량 계획의 아동 임산부 영양 강화 식품 지원 사업에 4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 지원은 분리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다. 뭐 이렇게 그들의 정책 결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특히 아베 수상까지 나서가지고 이 시기에 북한에 대한 지원은 그게 인도적인 명목이라도 국제 공조를 해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방침은 확정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실시가 언제 되느냐는 것은 아직 미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에 대한 소위 인도적 지원은 그 종착점이 북한의 취약계층, 가난한 사람, 굶어 죽어가는 사람, 또는 어린아이들, 환자들, 이런 사람들에 가지 않고 대부분이 군인, 노동당 간부한테 간다는 것이 과거 경험상 확인된 것이므로 이것은 대북 인도 지원이 아니라 대북한 지배층에 대한 퍼주기다. 이런 비판이 많았고, 북한 사람들조차도 남한에서 대북 지원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북한의 통치 원리상 북한의 취약계층은 대부분이 적대계층이므로 북한 노동당 정권은 그 적대계층 말살정책, 억압정책을 펴므로 그 적대계층을 강화시켜주고 적대계층의 건강을 도와주는 이른바 인도적 지원은 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이 뭐 북한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굳이 이것을 인도적 지원, 이런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국제적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김정은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건지 어디 있는지 좀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인도, 인권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은 이게 무슨 절대적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이 흔히 좌파 정권이라고 말해지는 이 정권이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과연 인권을 중시하는 정책을 써왔느냐,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3대 정권의 입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의미 있게 제대로 거론한 것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연설문, 수많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이 세 사람 입에서 북한 인권 탄압은 안 된다. 북한에 강제수용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납북한 사람, 그리고 억량 국군 포로를 돌려다오. 라는 인권 문제를 제기한 적을 기억하십니까? 또는 2014년에 유엔이 북한 인권 보고서를 채택을 해가지고 유엔 안보리에 올려가지고 총회 결의로서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는 건의까지 한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현 대통령이
국회의원일 때 혹시 언급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었죠. 그러면은 인권은 인도입니다. 인도주의 하지만 인도주의가 바로 인권입니다. 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라고 하면은 북한 주민들, 그리고 납북된 사람들, 그리고 탈북자들, 응양 국군포로,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와 같은 강제 수용소가 북한에 있고 무자비한 학살을 하고, 이 지금 현재 21세기 최악의 북한 인권 탄압,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한 번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기적입니다. 한강의 기적, 그건 좋은 의미에서 기적이고, 한국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북한 인권 문제를 의미 있게 제대로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다. 의미 있게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정책과 연계된다든지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천국에서 살면서 지옥에서 신음하는 동포입니다. 더구나 이게. 또 민족주의 좋아하잖아요. 좌파 진영은. 그런데 같은 민족이 저렇게 말살되고 있는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 기적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북한에서 탄압받고 있는 우리 동족에 대해서는 전혀 동정심이 없다. 아니, 속으로는 잘 당하고 있다. 마땅히 당해야 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족을 탄압하는 북한 노동당 정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하는 행동이 타당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왜 타당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가치관이겠죠. 프롤레타리아가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적대 계급은 억눌려져야 한다, 또는 말살되어야 한다는 이 계급투쟁론에 물들면은 불쌍한 우리 동족도 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적으로 계급투쟁론의 일반적인 지금 제가 해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관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지지 세력,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지지 세력이 그동안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취한 태도는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그 히틀러와 같은 반인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분노가 생기지 않는다. 천국에서 살면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동포들에 대한 동정심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법을 10년 동안 반대를 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을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반대한 세력이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 세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론 나중에 역사가 한 고비를 넘으면은 북한 인권법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이나 소위 지식인들 그 명단은 요새 친일파 명단에 오르는 것처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많죠. 더구나 유엔이 나와가지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은 반인류 범죄에 해당한다. Crime against humanity. 이것은 국적을 불문하고 처벌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을 했으면 뭐가 달라져야 될 텐데, 이렇게 $800만 북한으로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서 800만 달러 보낼 테니까 국군포로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납북자 한 사람 보내주세요 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이니까 이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이다. 아니 그럼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한 우리의 행동은 그건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 아닙니까? 이 인도주의는 여기서 말하는 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인도주의는 김정은에 대한 인도주의죠.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주의가 아니죠. 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옛날에 피스메이커라는 회고록을 썼는데 47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0년 8.15 이산가족 교환 방문 후 9월 초 우리 정부는 화해의 상징으로 북한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비전향 장기수 63명 전원을 판문점을 통해 무조건 송환했다. 분단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성숙한 자세를 과시한 것이다. 당연히 냉전 수구 세력의 송환 반대와 방해가 극심했는데 이들은 가치관의 혼란 우려, 북측의 체제 선전에 이용당할 우려 등을 들먹이며 탈북자 및 국군 포로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송환 반대 여론을 조성했다. 7년 전 이인모 노인을 비롯한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반대할 때 들고 나온 논리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의 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자, 한번 따져봅시다. 63명 비전향 장기수, 이 사람들 간첩 활동을 했든지 게릴라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향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분단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성숙한 자세를 과시한 것이다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분단 피해자입니까? 국가 반역자지. 자 그럼 분단 피해자라고 합시다. 그럼 분단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우리 정부가 왜 분단 피해자의 그룹에 속할 수밖에 없는 납북자,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의 인권은 존중하지 않습니까? 왜 공산주의자의 인권만 존중하고 반공자유투사의 인권은 존중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좌파 정권의 인권에 대한 의식인 것입니다. 인권 변호사, 인권 운동가 이런 말을 붙이지만은 그 중에서 진정으로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 인권은 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정치적 반대자 인권은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 임동원 씨는 국군 포로나 납북자를 적대적으로 본다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정부 63명 전원을 보냈는데 반대했던 이 애국 세력을 향해서 냉전 수구 세력이라고 합니다. 냉전 수구 세력. 아니 반공 자유 세력이지 왜 냉전 수구 세력입니까? 좋습니다. 반공 자유 세력을 냉전 수구 세력이라고 보는 사람이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들먹이며 이런 것은 아주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대한민국 세력을 얼마나 냉소적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전향 장기수 63명, 이 63명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느냐? 김대중 정부가 2000년 9월에 보낸 63명 중에는 신광수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신광수는 누구냐 하면은 북한의 거물 간첩입니다.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인들을 납치하는 데 직접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납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라 다다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불쌍한 음식점 종업원을 바다로 유인해가지고 여러 사람과 합세해가지고 고무보트에 실어가지고 공작선으로 옮겨 실어가지고 북한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하루다닥기는 북한 측 발표에 의하면 지금 사망한 걸로 나옵니다. 이것은 일본 경찰에 조사해가지고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광수가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잠입했다가 1980년대에 우리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서 체포가 됐어요. 그 중요한 일본인 납치를 실행했다고 또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했고 중요한 자백을 하나 더 했어요. 김일성의 직접 지시를 받고 납치를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김일성의 직접 지시를 받고 납치했다. 그러니까 일본인 납치의 책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증언한 겁니다. 신광수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63명의 비준형 장기수에 신광수를 끼워가지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때 한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커지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 결정적 증거를 대한민국 정부가 인멸해버린 거죠. 김정일을 위해서. 이 신광수라는 사람이 한국에 살아 있었으면 이 신광수를 통해서 김정일의 불리한 증언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아마 세계적 인물이 되었을 거예요. 보내버렸습니다.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인권입니까? 국제 테러리스트의 인권이 국군 포로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또는 피해 당사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일본 정부가 이 사람 안 보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지만 김대중 정부가 무시하고 보냈습니다. 이 보내는 것을 반대한 사람을 임동원 씨는 냉전 수구 세력이라고 지금 비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시각도 그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각에서 보내는 대북 인도 지원, 이것은 대북 비인도 지원이죠. 대북 비인도 지원입니다. 인도주의를 가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 돕는 일이죠. 돕는 일.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최소한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은 인권과 민주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가만두지 않을 일입니다. 하늘이 있다면. 하늘. 이 신광수가 북한으로 보내진 이후 2년 뒤, 즉 2002년 2월에 일본 정부는 북한에 있는 신광수를 인터폴 국제경찰 조직에 의뢰해가지고 국제수배를 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국제수배를 했습니다. 이 국제수배는 사실은 신광수를 북한에 보내준 김대중 정권에 대한 국제수배라고 봐야 되겠죠. 이 납치범을 인도주의의 이름으로 북한에 보내주는데 관계했던 사람. 이건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적폐 청산 제대로 하려면은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